아버지 약이 왜 이래? 당신 혹시 실수로 버렸거나 손댄 거 아니야? 아버님 약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나도 지쳤다고. 진짜.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살다간 다 망가질 거야. 아버님도 여기 계시면 더 체계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고.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약속했단 말이야. 오늘은 아픈 아버지를 모시는 것 때문에 시작된 아내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2세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삶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와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제 아내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듯이 제가 겪은 선택과 갈등도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약사로 15년째 일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약국은 동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곳이 되었고, 저도 손님들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편입니다. 약사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 때면 약사로서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저는 단순히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닌 동네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분이셨고 어머니는 정이 넘치는 분이셨죠.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성동구 골목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의 가게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손맛 좋은 반찬과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게 일로 바쁜 부모님을 보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라는 생각을 품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가족에 대한 헌신이 남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셨고 우리 가족은 밥심으로 산다라며 언제나 식구들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도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새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12년 전, 제가 30살이던 때였습니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아내의 모습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했죠. 아내는 밝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 초기에는 성격 차이를 느끼면서도 서로 보완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태어난 아들은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을 키우며 매일 행복을 느꼈고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활기차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는 일어나 밥을 하시고 직접 만든 반찬을 이웃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입니다. 병세가 진행된 상태라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태진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료 잘 받을 테니 네 할 일에 집중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가족 걱정뿐이셨습니다. 아버지랑 네 동생 잘 챙겨야 한다. 엄마가 없어도 넌 잘할 수 있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해 겨울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아버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버지는 점점 더 침묵 속에 갇혀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 조금만 이따 먹자. 하지만 그 모습은 몇 시간이고 이어졌고, 결국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셔야죠. 네 엄마가 없으니 이제 모든 게 다 허전하구나.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에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 차 열쇠 보셨어요? 글쎄다. 어디 뒀더라? 결국 찾고 보니 열쇠는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거나 저희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진아, 내가 밥은 먹었나? 네, 아버지. 조금 전에 드셨어요. 그래, 해. 근데 내가 밥을 먹었나? 처음에는 노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어때요? 라고 설득해 병원에 모셨고 결국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 어머니의 유품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진이 아버지 잘 챙겨야 한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편지 끝에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쓰신 흔적이 있었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을 들여다보니 침대 옆 테이블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네 엄마가 참 고생만 했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지내시도록 두면 어머니께도 부끄러울 것 같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를 모실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 부부가 불편해질 거야. 괜히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아버지, 민폐라니요. 아버지 모시는 게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아들도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어 해요. 몇 차례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자. 대신 나 때문에 내 아내랑 아이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맞춰가면 되죠.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신 첫날, 저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함께 지내는 거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좋은 가족이 돼보자. 아내도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아버님, 잘 모실게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고 짐을 정리하는 사이 아내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여보, 아버님 방은 좀 좁지 않으실까? 이런 환경에서 오래 계시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아내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이런 걸로 불편함을 느끼실 분이 아니야.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진아,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너희 집에서 내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이후 우리 가정을 흔들 만큼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이후 작고 미세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참아보려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 섞인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한때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면서 아내와 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불편함조차 참지 못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저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아버지의 약 봉투를 확인하는데 적힌 약의 개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약 봉투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약국에서 챙겨온 양인데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이 약을 전부 드신 건가요? 예, 글쎄, 기억이 잘. 아버지의 흐릿한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지 약 손댔어? 약이 이상하게 줄었어. 내가 왜? 아버님 약은 당신이 챙긴다며? 그래도 혹시 실수로 버렸거나 정리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나도 아버님 약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왜 그런 걸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신경 써달라는 거잖아. 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버님 약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나도 지쳤다고! 진짜!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쳤다고? 그럼 넌 도대체 뭘 책임질 건데? 우리 가족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내내 뒤척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얼마 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증세와 환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다녀왔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약물 중단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때부터 저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의심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고급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봐. 여기 너무 괜찮은 곳 아니야? 아버님도 여기 계시면 편하실 거야. 저는 팜플렛을 받아들고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살다간 다 망가질 거야.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잖아. 아버님도 여기 계시면 더 체계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고. 네가 말하는 체계적이라는 게 결국 우리 곁에서 떨어져 살게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몰아붙여?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내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약속했단 말이야. 아내는 한숨을 길게 쉬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산책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산책 나가신다고 하셨잖아. 그걸 그냥 두면 어떡해? 아버지 혼자서 길 잃으면 어쩌려고? 나갔으면 바로 돌아오셨을 시간이야. 전화해봤어? 아버님 휴대폰 없잖아. 너무 걱정 마. 근처에 계실 거야. 아내의 무심한 대답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내의 표정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글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 저는 곧장 아버지를 찾으러 뛰쳐나갔습니다. 근처 공원과 시장을 돌며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밤새 불안 속에 떨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아버지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후 평소 산책을 다니는 길과 반대 방향인 계곡 근처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탈진 상태였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불편함이 시작이었지만 점차 감정이 폭발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고 아내는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려는 선택들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약 봉투에서 약이 줄어들었던 일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을 의심하던 중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사인 제가 놓친 것일까요? 아버지의 약 봉투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약의 조성이 달랐습니다. 분명 제가 처방한 것과는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한 낯선 약 봉투.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약과 섞여 있던 그것은 마치 독약처럼 제 눈앞에서 빛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좋다길래. 아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약을 바꿔?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야.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뭘 그렇게 화내요? 당신이 약사니까 어차피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 아내의 무책임한 변명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약사로서, 아들로서의 제 책임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차가운 계산기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져서 정신없는 와중에 아내가 비밀리에 아버지의 재산 관련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통장 사본들, 등기부등본, 그리고 여러 장의 재산 관련 서류들. 모두 최근에 누군가가 뒤적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법적 상속권과 관련된 내용,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돌릴 방법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적 상속권, 재산 명의 변경, 증여와 상속의 차이. 검색 기록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죄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위선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준비라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런 짓을 벌이다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아버님 재산이면 당신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노리다니. 말도 참.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순진한 거야? 제 앞에 서 있는 건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차가운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아내의 모습은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약을 조작하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노리지 않은 것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지금까지 한 짓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현실. 아버지 약을 조작하고 재산을 노리는 게 현실이야? 그래! 그게 현실이야! 우리 모두 지쳐가고 있잖아. 당신도, 나도, 심지어 아들까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선적인 달콤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해치면 된다는 거야? 해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그저 그만해. 네가 싫다면 네가 나가. 난 아버지를 지킬 거야.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더러 나가라고? 당신 아주 미쳤구나. 이 집안을 지키려고 애쓴 건 나라고.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려 온 걸까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 말에 아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끝! 당신이 날 버리고 아버님을 선택한다는 거지?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단순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넘어서 아버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사건은 우리 가정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아내가 아버지를 계곡으로 데려다 놓고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을 때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계곡에서 구조된 뒤 경찰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컴퓨터 기록과 CCTV 영상은 아내의 의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내와 마주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해봐. 왜 아버지를 그곳에 버리고 온 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내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네 행동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제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경찰 조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약을 조작했던 순간들, 계곡으로 유인했던 계획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 아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마치 독약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내가 기소된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내는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격했지만 아내의 행동과 관련된 경찰 조사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결국 제가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난 이미 모든 걸 망쳐버렸으니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진짜 안 와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살자. 아빠가 너랑 할아버지를 꼭 지킬게.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의 범죄 행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아들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내 몫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들은 할아버지 곁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혼 후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긴장을 벗어나 우리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나무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취미를 시작하셨고, 아들과 저는 함께 그것을 돕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상추 좀 따서 저녁에 삼겹살이랑 먹을까요? 좋지. 태진아, 이 상추는 네 엄마가 좋아하던 종류야. 참 향이 좋네. 아버지의 기억은 자주 혼란스러워지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유독 생생하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계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놀랍도록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할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집 정원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혼과 갈등을 마무리한 후 저는 약국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일과 가정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 점점 벅차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날, 약국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15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이제는 이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구나.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저는 약국 간판을 내리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약국을 정리한 뒤 저는 집 근처 전원주택에서 할 수 있는 원격 약학 관련 업무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약국 경영 경험과 약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일은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약학 교육 플랫폼의 강사 역할이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담당자가 제 경력을 보고 제안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일을 수락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님들을 돕는 거라면 제가 배운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매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약학 지식과 약국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지역 기반 건강 상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찾기 힘든 노인들에게 원격으로 상담과 약물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 약사입니다. 오늘 약 복용은 잘하고 계신가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분들의 고마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약국을 운영할 때 느꼈던 보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상담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에 아버지와 산책하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책 중 종종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여기 있던 꽃밭에 네 엄마랑 자주 왔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나 상담 일정이 있는 날에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고, 오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텃밭을 돌보거나 마을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함께 마을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거나 어르신들께 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을에서의 작은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일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약을 직접 챙기고 아들의 숙제도 봐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아버지의 약을 조작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얻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낸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족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